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락원 더 탭스 RC의 문법 강좌를 맡게 된 이용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자, 과연 탭스의 문법이라는 시험 어떤 시험인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하면 사실 예전부터 딱딱한 공식과 암기 위주라는 어떤 그런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탭스의 문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문법, 즉 살아있는 문법입니다. 우리가 usage, 공식과 어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use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컨텍스트, 즉 문맥과 상황이라는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상황에 맞는 문법을 묻는 시험이지 암기를 했다고 해서 100점을 맞는 그런 시험하고 좀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촉박해요. 50문제라는 것을 25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뭔가 전략이 있지 않는다면 시간 내에 끝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고득점도 나올 수 없는 거겠죠. 바로 이런 두 가지 점을 다 고려해서 저희 다락원에서 나온 최신의 더 탭스 RC는 이 탭스의 최신 경향을 시간에 맞게 풀어드리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수동태와 능동태라는 파트를 갖고 첫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동태와 능동태. 사실 뭐 태, 동태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자, 일단 수동태와 능동태라는 것은요. 이 동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탭스에서 동사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품사인데요. 동사는 원래 수일치, 시제, 태, 형태 여러 가지를 묻지만 그 중에서도 수동태와 능동태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린다면 모든 동사는요. 두 가지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동작을 행하는 주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동작의 주체가 없다면 동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이 동작을 받는 객체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동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 동작의 행위를 받는 쪽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행위를 받는 쪽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행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럼 우리는 능동태라는 것을 쓰는 것인데 아니다. 이것은 동작을 받는 객체를 중심으로 내가 문장을 풀어나가고자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수동태라는 것을 쓰는 건데요. 과연 수동태와 능동태, 그 형태는 어떤 것이고 어떠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수동태라는 거 일단 공식과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형태거든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어떤 어법을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우리가 이제 약자로 PP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past participle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지만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결합이 되면서 야, 저게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공식은 여러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로를 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흔히 수동태 뒤에 바이가 붙는다라는 것을 아예 픽스된 공식으로 생각하시겠지만 행위자를 그래도 좀 써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바이란 단어를 붙여도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수동태 뒤에는 바이가 옵니다라고 기억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수동태와 능동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Shakespeare wrote Hamlet. 섹스피어란 작가는 햄릿이라는 작품을 집필하였습니다. 썼습니다는 뜻이겠죠. 동사를 직접적으로 쓰게 되면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햄릿이라는 작품보다는 섹스피어가 썼다라는 사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라는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햄릿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밑에 쪽에 보시면요. 비동사 플러스 PP. 자, 수동의 형태를 가지고 동사를 표현했다면 물론 섹스피어가 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햄릿이라는 작품, 그 작품에 조금 더 중점을 가해서 쓰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수동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선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동작을 행한 사람이 중요한 건가? 동작의 행위를 받은 객체가 중요한 건가? 그거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이 조금 나눠질 수는 있는 거구나. 약간 요 정도는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거와 다음 단계로 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작의 주체를 모르거나 주체가 중요하지 않을 때라고 했었죠.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능동태는 동작의 주체가 중요할 때 쓰다고 그랬죠. 근데 반면에 수동태는요. 주체를 모르거나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가 크게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주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전반적인 느낌인데 못하러 능동태를 쓸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그럴 때는 야 주체 중요하지 않아? 야 수동태를 쓰자. 수동태를 쓰자. 이런 느낌이 팽배하게 깔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직접 예문을 통해서 한번 그 느낌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rice is grown in India. 자, 인도에서 쌀이 재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문을 듣고 나서 여러분, 누가 쌀을 재배했지? 그런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냥 쌀이 인도에서 나고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지. 도대체 누가 재배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조차도 지금 중요하거나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거든요.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His grandfather, 그의 조부모 혹은 그의 할아버지께서 Korean War, 6.25 전쟁이라고 할게요.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저희 할아버지는요 6.25 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슬프겠다 이런 느낌 들겠지만 누가 죽였어? 누가 죽였냐고? 그 주체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uilding was built 10 years ago. 자, 그 건물은 10년 전에 지어졌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10년이나 됐구나. 좀 오래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누가 지었지? 10년 전에 과연 누가 지었을까? 이런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동태를 쓰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수동태 살짝 알 것 같아. 살짝 알 것 같아.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숙이 수동태 조금만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이 바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전달하는 정보 혹은 초점이 능동 문장과 다를 때라는 말인데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초점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포커스,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과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Beethoven composed a pastoral. 자, 베토벤이 패스토럴이라는 작품을 작곡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원교향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을 작곡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점 누가 하죠?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토벤이 한 거야. 베토벤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주체가 중요한 능동태를 쓰셔야 되겠지만 밑에 쪽을 보시면요. Pastoral was composed by Beethoven. 이번엔 아니에요. 베토벤이 유명한 건 알겠는데 무슨 작품을 만들었을까? 무슨 작품을 작곡했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객체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수동태를 썼다는 겁니다. 거 보세요. 우리가 이미 공식으로 지정된 수동태와 능동태가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과 포커스에 따라서 수동태와 능동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조금 더 깊이 느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도 말을 할 때도요. 딱 얘기할 때 I wanna 이렇게 하시고 누구를 주체로 누가 포커스 이런 걸 좀 생각하고 말하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동태가 들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시험과 관련된 포인트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특히나 탭스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작 수동과 상태 수동. 일단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작으로 수동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여기 보세요. get 플러스 pp.
요게 첫 번째로 동작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동태라고 한다면 BPP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get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뭔가 동작이 변화하고 바뀌는 이 동작의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해볼게요. get이 들어간 예문이겠죠. 자, Cindy got married to Alex 5 years ago. 자, 신디는 알렉스와 5년 전에 결혼을 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동작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올렸다는 쪽이 중요한 점이에요. 결혼식을 올렸다. 야, 너 언제 결혼했어? 5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어. 동작이 중요한 어떤 느낌일 때는 get을 쓴다는 얘기겠죠. 근데 선생님, 동작을 나타내는 수동태는 get pp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아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by라는 단어를 통해서 뒤쪽에 행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것은 이 동작이 중요하겠다는 거죠. 야, 누가 한 거야? 도대체 누가? 행위자를 by와 함께 나타낸다면 이건 동작이 중요시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앞에 비동사가 있는 것은 by랑 조금 연결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by가 들어갔다? 아, 동작이 중요하구나. 그게 아니다? get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동작이 강조되는 수동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반면 옆에 보시는 상태 수동이라는 부분요. 말 그대로 동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상태만 좀 강조된다는 느낌인데 특징 첫 번째 get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동사로만 표현을 한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떤 예문에서도 by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다는 얘기죠.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상태를 강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밑에는요. Cindy is married to Alex. Cindy는 알렉스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우리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어요.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결혼식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결혼을 한 상태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묻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을 때도 Are you married?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 제가 예, 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그 또 답변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만 두 가지 상태 어떤 점인지 궁금하신 거 이제 해결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셨습니까? Are you married? 예, 저 결혼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When did you get married? 결혼식을 언제 하냐는 get을 묻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탭스에서 이 두 가지 정말 자세하게 출제가 되고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탭스에서 두 번째 수동태의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많은 학생들이 수동태 하면 by인 줄 아세요. 비동사 플러스 PP 플러스 by. 그냥 뭐 공식처럼 그냥 알고 계시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수동태 뒤에 by가 오는 경우는 그 동작의 행위자를 얘기할 때만 by가 오는 것이지 굳이 행위자가 아니라면 다른 전치사들이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기 때문에 탭스에서는 야, 요거 문제 내면 학생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일단 저희가 원래부터 좀 알고 있었던 약간 이디엄이나 익스프레션 같은 느낌이 든다면 차라리 묶어서 수동태와 전치사를 묶어서 외우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be satisfied with 여기서 with를 수동태 뒤에 with의 기능은 무엇이기 때문에 with가 왔구나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이렇게 사실 암기 두시는 게 with 고르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약간 하나의 수거를 외운다는 느낌으로 여기 나온 전치사들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한번 제가 직접 예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의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이걸 고르시는 방법은 앞에 나온 be crowded with, be covered with 앞에 나온 단어와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수동태와 전치사의 결합성은 오늘 꼭 외우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요것들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좀 들려요. 네,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He was killed with a gun. 그는 총을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원래 전치사 with라는 단어가
도구의 느낌을 가질 때 잘 쓰는 전치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는 몽둥이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그 예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he 뭐 strikes the dog with a stick. 도구를 얘기할 때는 항상 with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커피를 스푼으로 저어주세요. 그러면은 please stir coffee with a spoon. 약간 with는 약간 도구란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구의 with를 느끼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쉽겠죠. 그죠? 그다음 밑에 쪽은요. be surprised at. 그는 그 소식에 놀랐다. at이라는 것이 어느 작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감정의 원인이다. 이런 걸 알면 좋습니다. 아, 이게 논리적이구나. 기능을 따져서 내가 뭔가 느낄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은 일부고요. 대부분이 표현법으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 반드시 외워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수동태가 조금 더 주류에서 조금 그 밑에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인데요. 동사들 중에서 이 수동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을 갖고 있는 수동태. 여러분 같아도 시험이 잘 낼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답도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쉬운 난이도에 속하겠지만 하나의 동사가 수동태를 두 가지 이상을 갖게 된다면 야, 요거 한번 이렇게 내볼까? 요번엔 이렇게 한번 내볼까? 분명히 혼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탭스에서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일단 동사들을 먼저 눈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say, believe, consider, expect, think. 이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수동 구문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동사는 say와 believe 이 동사인데요. 자, 일단 수동태 두 가지의 경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believed, 그 다음에 is believed 둘 다 수동태인 거 똑같죠.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장의 첫 자리가 is로 시작되는 수동태라면 뒤쪽에 짝으로 이 대절이 오는 수동태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is believed의 주어가 i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t is believed that. 이게 하나의 수동태의 어떤 구문이고 반대로 이 문장의 첫 단어가 it이 아닌 경우에 구체적으로 somebody나 그 밖에 다른 주어가 왔을 때는 뒤쪽에 투부정사가 오는 좀 색다른 수동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뒤쪽에 나온 time이 앞쪽으로 나와서 변환됐다 뭐 이런 과정을 이해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냥 it is believed that 그 다음에 somebody is believed to 라고 외우시면은 앞에 주어만 보면 어떤 수동태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조금 더 편한 성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동사들이나 뭐 나머지 동사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believed와 똑같은 형태로 수동태를 취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수동태에서 신경 써야 될 동사가 있으니 사역과 지각동사입니다. 사역과 지각동사가 왜 수동태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능동태와 모습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180도 사람 바뀌냐 어떻게? 30도도 아니야. 60도도 아니고 180도가 바뀌는 그런 현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직접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를 썼을 때 능동의 경우는 원형 부정사라는 것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수동태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원형의 반대말, 바로 투부정사죠. 원형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 것, 투부정사는 뭔가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모습이 워낙 다른 부분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죠.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거 능수동 그 180도 다른 애들 아니요? 그 느낌으로 수동태와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매치시켜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역동사, 시키는 동사, 지각동사, 느끼는 동사 아니고 그 능수동 서로 모습 다르네. 탭스에서 묻는 포인트로 각각의 동사들을 기억하시는 게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동사들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수동태가 하나의 모습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모습을 갖고 있는 동사들을 지금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사형식 동사,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라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갖고 있는 동사라면 당연히 수동태도 두 개가 돼야 되겠죠? 목적어가 하나만 딱 썼다면 왜 쟤만 목적어야? 나도 목적어란 말이야. 목적어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적어를 대상으로 수동태가 2개 정도 가능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요. give, 주는 동사, 수요 동사겠죠. 역시 somebody를 주체로 하는 수동태와 this watch, something을 주어로 하는 어떤 그런 수동태의 2가지 경우를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사형식 동사를 딱 듣는 순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거 목적어 2개니까 수동태 2개 되는 동사들 아니요. 오늘만큼은 사형식을 수동태와 좀 매치시켜서 기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문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 요소는 변화가 없다. 자, 이 말 솔직히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요? 변화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자,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3가지 동사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remind, 그 다음에 2번째 advise, 그 다음에 3번째 consider. 자, remind, advise, consider라는 동사는요. 원래 능동일 때부터 어법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원래 remind 같은 경우는요. remind somebody of 원래 이렇게 잘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까지는 뭐 우리가 그동안의 수동태 여러 가지 공식하고 똑같이 가겠지만 PP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저기요. 원래 제 성격 좀 찾을게요. 저 원래 능동태부터 오브 잘 취했거든요. 그래서요. 수동태 이제 끝났으니까 뭐 마음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그거예요. 바로 PP까지 끝나고 나서의 뒤쪽 구조는 원래 동사의 성향을 그냥 유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advise 마찬가지입니다. advise somebody 투부정사예요. 수동태까지 끝나고 나선 자기가 원래 취했던 투부정사를 당연히 취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consider. consider는 A, B, A를 B라 간주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고 나서 B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더 가능하게 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 거예요? 평소부터 동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아셔야 수동태로 바뀌어도 뒤쪽 구조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장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수동태와 능동태, 과연 탭스에서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직접 한번 우리가 맛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시면 동사 keep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좀 바꿔놓고 있는 건데 결정적인 단서를 볼게요. Sweet potatoes that. 자, 명사 뒤에 that은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그런데 4개의 보기가 다 주어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여기 사용된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주어는 원래 쓰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동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보기를 보시면 동사가 아닌 것을 먼저 지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aptain은 능동태의 동사, are captain은 수동태의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니까요. 3번째 are keeping. 진행형이지만 결국 수동태는 아니기 때문에 능동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능동태와 수동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능동태였다면 동사의 행위를 받는 목적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도 없어. 그 다음에 sweet potato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작을 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2가지 성격을 통해서 오늘은 수동태를 쓰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능동태였다면 목적어라는 것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없잖아요. 정답으로 오늘 병답 몇 번 될까요? C번 되는 거 보셨죠? 자, 동사에서 빈도수가 높은 능동태와 수동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